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제가 예상한 대로 나왔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조사 기간은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번 주 화수목 3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1002명을 조사를 했고요. 자, 한번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지지도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 여기 보시면 1월 달부터 계속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크게 벌어졌거든요. 민주당이 48까지 올라가고 국힘이 24까지 떨어졌습니다. 12월 셋째 주에. 이때 윤석열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 더블 스코어로 벌어졌는데, 갑자기 보수가 결집을 하고 또 여론조사에서 보수가 과표집되기 시작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치솟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 반가량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여론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보수 과표집이 계속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4, 39에서 5%포인트 떨어지고 민주당이 2%포인트가 올라서 40대 34로 민주당이 6%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념 성향별 표본을 보니까 보수 과표집은 여전히 있고요. 다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보수 과표집이 조금 줄면서 국힘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지지율이 40, 국민의힘이 34인데 서울에서 40대 37, 인천 경기에서 44대 31로 인천 경기에서는 13%포인트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서울에서는 40대 37밖에 3%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인천 경기에서는 이겼는데 왜 서울에서는 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부동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서울에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세금 폭탄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마음에 들어서 지난번에 2번을 찍은 게 아니라 그런 불안감 때문에 2번을 찍었는데, 그래도 설마 윤석열이 당선되겠어 하면서 찍은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27만 표 차이로 덜컥 당선이 돼버렸죠. 이재명 대표가 서울에서 이겼으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다가 이제 겨우 보수 과표집이 조금 빠지고 보수층 결집이 약화됐는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 범위 아니지만 앞서기 시작했는데, 저는 인천 경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제정책에서 중도 우파로 가겠다, 세금 상속세부터 시작해서 세금 정책에 대해서 기존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스탠스 에서 조금 완화된 우클릭하는 스탠스를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서울의 민심에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불안감, 서울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선언, 중도 우파 선언은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43대 31로 나왔습니다. 30대에서 30대, 40대, 50대에서 모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제가 보수 과표집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와 중도와 진보의 숫자를 제가 늘 세서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가 314, 중도가 308, 진보가 264명이 응답했습니다. 이게 1002명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해보면 보수가 31.4, 중도가 30.8, 진보가 26.4,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이 11.6%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30대 30대 30으로 맞춰서 저는 진보가 보수보다 많다라고 생각합니다만, 30대 30대 30 모름 무응답을 10으로 놓고 봤을 때 진보 측에서 더 올라오고 보수 측에서 빠지면 이 격차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오늘 조사에서, 오늘 갤럽이 발표한 조사에서 보면 보수가 중도 진보보다 많죠. 그런데
보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치솟고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이 치솟던 1월달 상황을 보시면 자, 윤석열이 계엄 선포 직후에 245, 267이던 보수의 숫자가 1월 24일 설 연휴를 앞두고 362로 올라갑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총 동원령을 내린 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거죠. 설 민심이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하고 윤석열의 탄핵에 영향을 준다. 혹은 차기 대선에 영향을 준다. 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총 결집령을 내린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결과 진보가 266밖에 표집이 되지 않고 보수는 362명이나 표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금씩 줄어서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가 314, 진보가 264로 표집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수가 337, 362에서 조금 줄어드니까 진보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중도가 늘었고 보수 중에서 일부가 중도로 대답할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수 과표집이 줄어들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34%가 나왔거든요. 이번 주 조사가. 이거를 꺾은선 그래프로 보면 39에서 34니까 최근 한 2달간 중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는 이제 여론조사가 보수 과표집이 빠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느냐, 누가 가장 좋으냐라는 질문에 이재명 34, 김문수 9, 홍준표 5, 한동훈 4, 오세훈 4, 조국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제가 또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수의 과표집이 설 연휴를 앞두고 극에 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탄핵 직전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전만 해도 존재감이 없던 김문수가 윤석열의 내란 사태 이후에 갑자기 유의미한 지지율을 기록하기 시작하더니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임박해지니까 갑자기 김문수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김문수 지지율이 올라가고 탄핵 반대 의견이 올라가고 정권 유지 의견이 올라가는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던 김문수가 11, 1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보수 과표집이 빠지면서 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보수 과표집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유독 김문수만 지지율이 급등을 했거든요. 5에서 11, 10이면 2배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자, 이것만 봐도 극우들이 얼마나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론을 왜곡하려고 했던 것인지 지금 그런 보수 과표집 이 빠지면서 국민의힘과 함께 김문수가 동반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자들은 안 빠지고 김문수만 빠지고 있어요. 자, 보수가 과표집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만큼 지지율이 떨어진 것처럼 보였죠. 근데 보수 과표집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정도로 다시 보수 과표집이 완전히 걷어지면 이 정도 지지율 차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억지로 모아갖고 여론조사 응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중에서는 돈 받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자발적으로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아니면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억지로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 한 달 반, 2달 하니까 이제 힘 빠져서 계속하기 힘듭니다, 지금. 자,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은 5%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김문수가 빠졌습니다, 지금.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갔는데 제가 앞서서 김문수가 극우들의 적극적인 응답, 보수 과표집 이 두 가지 현상이 맞물리면서 김문수가 여권에서 1위로 올랐었는데 이게 계속 유지되기 힘들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10일 날 전후에서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대선 레이스가 바로 시작됩니다. 60일 뒤면 대선이 치러지는데 저는 김문수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의 지지율은 윤석열이 파면되면 더 빠질 거예요. 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 게 좋겠느냐?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겠느냐?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겠느냐? 즉, 국민의힘의 김문수 등등이 당선되는 게 좋겠느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겠느냐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는 40대 51로 11%포인트밖에 차이 안 났는데 보수 과표집이 조금 빠지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의견은 37로 떨어졌고 민주당 후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의견은 53%로 올라갔습니다. 격차가 11%포인트에서 16
6%포인트로 5%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자, 이걸 중도로 살펴보면요. 자, 보수하고 진보는 어차피 어떤 선거에서든지 국힘을 찍고 어떤 선거에서든지 민주당을 찍는 사람은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선거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스윙 보터가 결국은 승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자, 본인이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이 스윙 보터이겠죠. 이 분들을 보면 27대 62로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는 의견이. 저는 이런 여론의 흐름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기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야당이 승리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물론 정치라는 게 생물이고 변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실책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일 당장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민주당 후보가 10% 어쩌면 15%포인트 차이로 대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27대 62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정말 극우가 아니고서야 윤석열과 윤석열 세력들이 저렇게 국가를 농단하고 법원을 농락하고 헌재를 농락하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정적들을 암살하려고 하고 있고 선관위와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진보 중에서 윤석열 진보라고 해놓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의견은 무슨 의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탄핵에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57대 38이었습니다. 57대 38. 그런데 탄핵 찬성이 60으로 올라가고 반대가 34로 떨어져서 지난주에는 19%포인트 차이였는데 지금은 26%포인트 차로 거의 2배 가까이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헌재에 몰려가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윤석열을 보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극우적인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반대 여론을 결집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중도층이 이탈해 나가고 보수 과표집을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세력들의 힘이 빠지면서 보수 과표집이 줄어들고 탄핵 찬성 여론이 탄핵 반대 여론의 2배 가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갤럽 조사가 나온다면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과표집이 계속해서 빠지고. 자, 이것만 봐도 윤석열의 탄핵은 기정사실이다. 헌법재판관들 다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눈치 보면서 합니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가 너무나 명백한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여론마저 압도적이다. 정영식도 아마 인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중도라고 한 사람은 탄핵 찬성이 69, 반대가 25입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중도층에서는 윤석열의 탄핵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314명이라고 이 보수라고 응답한 314명이 거의 70%나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있어서 이 정도지 정상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보수라고 할지라도 합리적 보수는 전부 다 윤석열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를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파면이 안 돼. 또 해도 되겠네. 자, 계엄 또 해. 자, 곽종근 너네 다 사면 다 풀어줘. 여인영, 이진우 다 풀어줘. 그리고 지금 김현태 707 특임단장 이런 사람 남아있잖아요 지금. 또 국방부 장관 지금 공석인데 임명하고. 설사 윤석열이 계엄을 또 선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전에도 식물 대통령이었는데 윤석열이 무슨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까? 나라가 그야말로 개판이 되는 거죠. 헌법재판관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대통령직에 복귀가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절단이 난다, 개판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 찬성 여론이 그냥 보수 과표집 이런 거 다 걷어치더라도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가 21에서 32, 36, 38까지 올라갔는데 38에서 꺾여서 34로 떨어졌고 탄핵 찬성 여론은 75에서 64, 57로 떨어졌다 60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음 주 여론조사하면 탄핵 찬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주에 비해서 5%포인트 급락한 걸 말씀드렸는데 국힘은 몰락할 겁니다. 윤석열의 최후와 국힘의 몰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로 그게 확인됐습니다. 자, 갤럽 여론조사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